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연구개발 실무 두 번째 시간으로서 연구개발 연간 지도에 대해서 강의하겠습니다. 강사 소개는 지난번 시간에 했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 강의할 순서는 강의 목표와 연구개발 연간 지도 그리고 정리 및 요약 순으로 강의를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 강의의 목표는 최종 목표로 연구소를 대상으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다. 세부 목표로는 연구개발 연간 지도를 할 수 있다. 첫 번째로 연구개발 연간 지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연구개발 관련 법령이 있고 연구개발 연간 지도 월별 요약이 있습니다. 그리고 연구개발 월별 지도 부분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먼저 연구개발 관련 법령을 보겠습니다. 법령은 크게 세 가지로 볼 수 있는데요. 세금 공제받는 부분에 관련된 조세 특례 제한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연구소 인정이나 취소에 관련된 기초연구 진흥 및 기술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이것을 기초연구법이라고도 합니다. 또 하나는 연구개발비를 사전에 이제 심사 신청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이 올해 생긴 겁니다. 2020년도부터. 는 국세청 훈령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 연구개발 연간 지도 월별 요약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월달 같은 경우에는 연구과제 계획 승인을 자체적으로 이제 받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2월 같은 경우는 이제 연구개발비 지난해에 썼는 거를 사전심사 신청을 국세청에다가 요청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3월 같은 경우에는 정부에서 과제가 나오기 때문에 이제 과제 발굴 좀 하고 4월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 연구개발 관련된 것들을 활동조사도 하게 되는데 이때 이제 사전 준비 작업으로서 기업 내부의 정보 관리, 그 다음에 이제 연구소 현지 확인 점검 같은 준비를 좀 하게 됩니다. 5월달 같은 경우에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연간 연구활동 내용을 활동조사 보고라는 명목으로 공식적으로 매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지도를 하게 되고 6월 달에는 이제 그동안의 연구 개발 관련된 보고서에는 항상 연구 노트가 따라다니기 때문에 연구 노트 기록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되고 또 누구누구 해야 되고 하는 정도의 관리 부분에 대해서 지도를 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하반기로 넘어가서는 그 연구 과제가 이제 상반기에 못했을 때 또 필요한 경우 추가로 과제 발굴을 하게 되죠. 그래서 지도를 하고, 그 다음에 과제 발굴에서 이제 도출이 됐으면은 연구과제 신청도 하고, 현장 평가 대응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참여 기업이라도 좀 하고 싶은데, 뭐 아직 형편이 안 되는 경우에 참여 기업을 대상도 찾아줄 수 있으면 찾아주고, 또 과제 신청 범위도 설정돼 주고 9월 정도에 이제 그런 걸 하게 되고 10월쯤 되면은 그동안에 연구 개발했는 내용들을 특허 출원하기 위해서 선행기술 조사나 특허 배경대에서 지도를 하고 11월에는 또 이제 1년 동안 연구 개발했는 비용 그 다음에 뭐 거기에 관련된 자재 또 어떤 활동 내용들을 계략적으로 준비를 좀 하는 지도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연말 같은 경우 12월에는 연구 결과물에 대해서 특허 출원을 하든 학회지에 내든 내부적으로 보고를 하든 어떤 형태를 갖추어서 보고를 하는 게 지도 형식의 요약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 연구개발 월별 지도 중에서 1월 지도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연간 연구 과제 계획을 내부 결제를 받게 됩니다. 그 내부 결제는 연구 과제 명칭, 연구 내용, 연구 개발비, 연구 참여자 등을 계획 세워서 그 회사 대표한테 내부 결제를 받는 과정에 대해서 지도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연구 노트나 회의록 이거를 작성하는 것에 대해서 지도를 하게 되는데 연구 노트 양식도 좀 준비를 해드리고 그 다음에 연구 노트 작성하는 방법 그 다음에 연구개발 회의록에 대한 양식 그 다음에 연구개발 회의록의 작성 지도 이런 것을 1월 중에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2월 지도 내용을 보겠습니다. 2월 지도 내용은 연구개발비 사전심사 신청에 대해서 지도를 하는데 세부적으로는 연구개발 보고서, 그 다음에 연구개발 개요, 연구수행 내용 및 성과, 참고자료, 증빙자료 등에 대해서 지도를 하고요. 두 번째로는 연구개발비 명세서를 이제 어떻게 하는지 또 지도를 하게 되는데 인건비 부분과 재료비 부분, 그 다음에 공동 연구비 부분, 그리고 연구원들 연구개발비 소득공제 등에 대해서 지도를 합니다. 다음은 3월 지도 부분을 보겠습니다. 3월 지도는 정부 연구과제 발굴하고 그 다음에 이제 발굴된 정부 연구과제에 대해서 RFP 검토하는 부분을 나눠서 지도를 하게 됩니다. 정부과제 발굴 쪽에서는 연구과제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이 회사에 어떤 게 또 잘 접목이 될지를 발굴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공고 난 거에 대해서 서치를 해서 발굴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 다음에 연구개발 과제 관리 시스템에 대해서 어떻게 활용하는지 좀 지도를 하고 거기에는 이제 회사 정보를 어떻게 등록하는지 그렇게 좀 지도를 하게 되고 두 번째로 연구과제 이제 RFP 검토에서는 개발 참여 제한사항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 다음에 개발 목표를 어떻게 할 건지 정부 출연금은 어떻게 구성이 되고 어떻게 활용을 하는지 그런 것에 대해서 3월 지도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4월 지도를 볼 것 같으면은 뭐 4월 지도도 한 두 가지 정도로 나눠서 하나는 연구 개발 관리 시스템에 대한 부분하고 현지 확인 점검에 대한 부분으로 보겠습니다. 먼저 연구 개발 관리 시스템에 대해서는 회사 정보를 관리를 해야 되는데 지난해부터 관리해 온 부분에 대해서 매출이 바뀌어졌거나 자본금이 바뀌어진 부분 그 다음에 연구개발 과제 명칭이나 내용에 대해서 변경 관리하도록 지도를 합니다. 두 번째로 현지 확인 점검 시에 대한 부분은 변경 신고가 있었으면 변경 신고 관련된 서류 그 다음에 경력 증명서 및 인사 발령서 그 다음에 연구 결과 기록물 및 회의록 기타 현장 점검 시 구비해야 될 서류들을 목록 구비해서 챙기도록 지도를 합니다. 5월 지도 역시 두 가지로 나눠서 볼 수 있습니다. 연구개발 활동 조사 보고에 대한 것과 특허 선행기술 조사에 대해서 지도를 합니다. 연구개발 활동 조사 보고 내용에는 회사 및 연구소 정보 변경된 부분이 있는지에 대해서 지도를 하고
그 다음에 연구원들 정보, 연구원들이 퇴사하고 다시 들어온 부분이 있으면은 그런 부분도 정비를 하고, 그 다음에 연구개발비에 대해서 관련된 증빙에 대해서 좀 지도를 하고, 지난해 한 해 동안 연구개발비가 각 분야별 인건비라든가 재료비라든가 이런 관련된 부분들이 어떻게 쓰여졌는지, 얼마나 되는지 이런 것들을 지도를 합니다. 그 다음에 선행특허기술조사는 특허증 관련 사이트인 키프리스 www.kipris.or.kr에 접속을 해서 선행기술조사를 우선 하고요. 특허를 내고자 하는 부분에 대한 제목을 선정을 해서 일단은 조사를 하는 것이 편리한 편입니다. 그 다음에 선행기술 문헌을 조사를 하고, 그렇게 하다 보면 유사 특허가 등록되는 것에 대한 기술 확보를 할 수 있겠죠. 이런 것들을 5월에 지도를 합니다. 6월 지도는 연구 노트하고 연구개발 회의록에 대해서 이제 지도를 합니다. 연구 노트에는 양식, 그리고 내용, 서명, 그러면은 연구 노트를 연구원이 여러 명이 있을 경우에 어떻게 할 것이냐, 개별로 할 것이냐, 하나를 해서 서명만 같이 할 것이냐, 그 다음에 내용도 한 건을 가지고 1년 동안 할 것이냐, 월별로, 분기별로 나눠서 할 것이냐, 그 다음에 서명은 연구원은 물론이고 관리자와 대표자 부분은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것도 지도를 해드립니다. 그 다음에 연구개발 회의록에서는 양식은 어떤 양식이 연구개발 회의록에 적합한지를 선정도 해주고, 내용은 어떠한 것들을 하고, 또 기간이나 시기는 어떻게 할 것인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지도를 합니다. 7월 지도 부분에서는 하반기 정부 연구과제 발굴과 과제에 대한 RFP 검토하는 것을 대상으로 지도를 합니다. 하반기 정부 과제 발굴 경우에는 기관별 과제 발굴, 그 다음에 이제 참여 제한 사항이 어떤 게 있는 건지, 지원 조건은 어떻게 되는 건지, 우리 회사가 어떻게 대응을 할 것인지, 이런 거에 대한 지도를 하고, 또 그 과제가 발굴이 됐으면 과제 내용 중에 그 RFP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지도를 합니다. 그 내용 중에는 개발 기간이 언제부터 언제까지로 되어 있고, 개발 목표, 이 목표는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좀 세부적으로 지도를 하고요. 그 다음에 진도 보고 방법은 뭐 계약이 체결되고 나면 하겠지만은 그런 개략적인 내용으로 지도를 합니다. 그래서 8월 지도를 보겠습니다. 거의 뭐 한 달에 한 2건 정도 지도를 하게 되는데, 8월 같은 경우에 연구과제 신청 부분하고 현장평가 대응 부분에 대해서 지도를 합니다. 연구과제 신청 부분에서는 과제 신청을 할 때 구비서류, 그 다음에 신청서 양식에 대한 작성 내용, 작성 방법, 그 다음에 온라인 등록, 구비서류 업로드 등에 대해서 지도를 하고요. 현장 평가, 이걸 대면 평가라고도 하는데, 여기에 대한 대응에 대해서도 지도를 하는데, 연구 기반 시설 구비를 어떻게 해야 될 건지,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 다음에 연구개발 산하협력 부분은 어떻게 발굴을 해서 어떻게 할 건지, 그 다음에 자체 연구개발 수행 기록은 어떤 식으로 또 해 나갈 건지, 재무나 고용에 대한 구비서류 등에 대해서 지도를 합니다. 다음은 9월 지도를 보겠습니다. 9월 달에는 연구과제 참여 기업을 발굴하는데, 연구과제, 정부 과제가 신청이 안 됐을 경우에 앞으로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 내년을 대비해서 좀 준비를 하는 지도 방식이 되겠습니다. 산학연으로 할 건지,
산연으로 할 건지 산하구로 할 건지 산으로 할 건지 이런 게 대해서 협의를 좀 해서 지도를 해 드리는 거고, 그 다음에 과제 신청 범위도 좀 설정을 해 드려야 됩니다. 참여 과제 발굴을 나름대로 회사가 하고자 하는 부분을 같이 협의해서 발굴하고, 그 다음에 유사 업종에 대한 연구 수행 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참여 연구원은 누구누구를 하고 몇 명을 하고, 그 다음에 참여 비율은 어떻게 하고, 이런 것들을 지도를 하게 됩니다. 다음은 10월 지도 부분입니다. 첫 번째는 특허 선행 기술을 지도를 하게 됩니다. 기존 기술, 그 다음에 기존 기술 활용 분야, 또 기존 기술의 불편한 점, 해결을 위한 방법 등을 지도를 하고요. 두 번째로는 특허 배경 기술에 대해서 지도를 합니다. 그러면은 자체적으로 하고 있는 것이 제1공정에 대한 어떤 준비, 그 다음에 이제 제2공정에 대한 어떤 제조, 제3공정, 또 제4공정 등에 대해서 배경 기술을 지도합니다. 11월 지도에서는 연구개발위와 특허 청구 범위에 대해서 이제 지도를 하게 되는데요. 연구개발비 쪽에는 급여하고 실험, 재료, 시료, 기자재, 그 다음에 회사에 대한 세액 공제, 또 연구원들에 대한 소득 공제 등에 대해서 지도를 합니다. 이제 두 번째 가서는 특허 청구 범위에 대해서 청구항이나 도면에 대해서 지도를 하고, 청구항에 대해서 이제 제조 방법, 그 다음에 청구항 2에서는 뭐 공정, 청구항 3에서는 구성, 그 다음에 청구항 4에서는 특징 등에 대해서 지도를 합니다. 마지막으로 12월 지도는 연구 결과물하고 이제 특허 출원 부분에 대해서 하게 됩니다. 연구 결과물 부분에서는 종합 보고서 구비해서 가지고 대표에게 승인을 받는 거 지도를 하고, 이제 어떤 증빙으로서 물량이 너무 큰 경우에는 실물 사진 정도를 구비를 하도록 하고, 특허 출원 내용을 그 중에서 좀 도출을 하고, 그 다음에 학회지 등에 등재하는 것을 지도를 합니다. 특허 출원 쪽에서는 출원인 등록을 하고 전자 출원 쪽을 유도를 해서 지도를 해서 프로그램 설치하는 것을 좀 지도를 하고, 그 다음에 출원 양식이나 내용, 그 다음에 제출, 비용 납부 등에 대해서 지도를 합니다. 그럼 이번 시간에 배운 것은 형성 퀴즈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연구개발비 사전심사 신청서 관련 법령은 어느 것인가? 1.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 2.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 3. 기초연구법 시행령 제17조 1항 4호 4. 국세청 훈령 제2340호. 정답은 4번 국세청 훈령 제2340호입니다. 올해 생겼습니다. 2020년도 1월 1일부터 생겼습니다. 그 다음에 2번 문제는 연구소 현지 확인 시 점검 서류가 아닌 것은 1. 건축물 대장 2. 연구원 졸업증명서 3. 연구원 인사발령서 4. 연구원 건강보험 납부서. 이것은 점검 서류가 아닌 것이 없습니다. 다 점검 서류입니다. 이어서 정리 및 요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리 부분에서 이제 연구소 설립과 연구개발비가 있는데, 연구소 설립에서는 인적 요건, 물적 요건, 그리고 어디에다가 접수를 하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연구개발비는 연구개발비 사전심사 신청제도가 생겼다는 거, 그리고 연구개발 보고서, 연구개발 명세서 등이 지도 부분으로 대두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연구개발 법령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말씀드렸죠. 거기에서는 연구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이것은 조세 특례 제한법에 해당이 되고, 연구소 설립 승인 및 취소는 기초연구법, 그 다음에 연구개발 활동조사는 기초연구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연구개발 연간 지도 부분에서 같으면은 연구개발 계획 수립, 연구소 현지 확인 점검, 그다음에 정부 연구과제, 특허 출원, 학회지 등재 등이 지도 항목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오늘 강의를 요약해 보겠습니다. 요약하자면은 연구소를 대상으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다. 우선 연간 지도를 하면서 수익이 창출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연구개발 연간 지도를 할 수 있다. 연구개발비 사전심사 신청제도가 2020년 1월 1일부로 국세청 훈령이 되면서 지도를 할 수 있는 항목이 추가됐다고 보고요. 그 다음에 연구개발 활동 보고가 매년 해오던 건데, 연구개발비 사전심사 신청할 때의 내용과 일치하도록 지도를 해야 됩니다. 이상으로 오늘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강의 중에서 질문사항이나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010-4874-3535 또는 이메일 abc@bigdt.co.kr로 연락을 주시면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